쇼! 달순의 라이브! 막 끝난 유럽 챔피언스리그 4강 진출팀 종합 정리 한번 해보고요. 아주 많이 빠른 결승 진출 예상팀 전망을 살짝, 아주 살짝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툭 던지는 겁니다. 이렇게 진지한 거 아닙니다. 그냥 느낌적으로만 어떤 팀이 좀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느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 8강전 살짝 리뷰 한번 해보고 4강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제 지난 새벽에 8강 2차전 두 경기가 열렸으니까 맨시티가 이제 돌문 잡았죠. 이건 바로 앞 영상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드렸는데, 마레즈가 PK, 필 포든이 역전 결승골 딱 넣으면서 시티가 돌문을 잡으면서 4강에 올라갔습니다. 지금 5시즌 만에 다시 4강에 올라간 건데, 맨시티의 챔스 역대 최고 성적 타이죠. 어떻게 될지. 시티가 이렇게 좀 올라가 있고, 다른 또 하나의 8강 2차전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와 리버풀이 2차전은 비겼는데 1차전을 레알이 3대1로 이겼기 때문에 합계점수에서 레알이 4강에 올라왔습니다. 리버풀이 1차전을 졌기 때문에 안필드 2차전 경기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많이 나섰거든요. 그런데 진짜 레알 마드리드의 쿠르투아의 일단 선방이 너무 대단했습니다. 예. 전반전에 그 살라하고 밀러, 와, 연속돼 있는 방어는 진짜 대단하다. 물론 뭐 리버 팬들 입장에서는 살라가 그 정도 넣어야지, 살라가 너무 막 쳐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그 장면은 쿠르투아가 일단 잘 잡은 게 좀 있고요. 그리고 쿠르투아도 쿠르투아인데 레알 마드리드는 진짜 수비 와 좋더라고요. 네. 카제미로 수비형 미드필더는 그냥 중심 딱 잡고, 그 다음에 정말 레알이 이 수비진이 박수를 받아야 되는 게 세리오 라모스하고 바란 코로나 여파 때문에 못 들어왔죠. 카르발, 루카스 바스케스 부상으로 못 뛰었죠. 그러니까 사실 중앙과 측면 쪽이 다 불안한 여지가 있었는데, 아니 대체 자원들 혹은 포지션을 이동하는 선수들이 너무 잘해요. 밀리탕이나 나초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비해줬죠. 발베르데를 오른쪽 수비수로 갖다 놨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다 쿠르투아까지 이렇게 선방을 해주니까 못 뚫습니다. 물론 리버 팬들 입장에서 그런 얘기는 하실 수 있어요. 아 진짜 마누라라인 어떡하냐, 플러스 조타도 그렇고, 조타가 이제 교체로 투입되기도 했었는데 여기가 확실히 폭발력이 한참 좋을 때만큼 안 나오니까 뚫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리버풀은 부상자가 좀 많은 게 좀 걸리죠. 여전히 뭐 반다이크나 마티프나 조고메스 부상이고, 그리고 핸더슨도 허리 쪽에 좀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발목 잡기도 했었겠지만, 레알 마드리드의 견고함, 그리고 확실히 이 레알 마드리드는 챔피언스리그 DNA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4강이 다 정리가 좀 됐느냐. 자, 대지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면, 파리, 맨시티가 4강에서 격돌하게 되고요. 또 하나의 4강 매치업은 레알 마드리드와 첼시입니다. 이걸 이제 배출한 국가별로 놓고 보면 잉글랜드가 2팀 배출했고요. 스페인과 프랑스가 한 팀씩 이제 배출을 해냈습니다. 잉글랜드세가 좀 강세죠. 지난 시즌과는 조금 판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지난 시즌 때는 독일과 프랑스가 강세였습니다. 이 독일과 프랑스만이 4강 팀을 배출해냈었죠. 바이에른 뮌헨과 라입치히 독일 2팀, 그 다음에 파리하고 올림피크 리옹, 프랑스 2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번 시즌은 독일세가 조금 이제 좀 무너졌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바이에른 뮌헨과 돌문이 다 탈락해버렸으니까 없습니다. 독일세가 4강에. 이탈리아 팀들도 없는데 이탈리아 팀들은 이미 16강과 8강전에서 일찌감치 떨어져 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번엔 잉글랜드세가 좀 강세인데, 이거는 잉글랜드의 강세는 2시즌 전과 좀 챔피언스리그에서 흐름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2018-19 시즌 때도 잉글랜드세가 좀 강세였죠. 그때 리버풀과 토트넘이 두 팀이나 4강에 올라왔었고, 그 다음에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네덜란드의 아약스 이렇게 올라왔었습니다. 결승도 잉글랜드 팀들끼리 붙었죠. 리버풀과 토트넘이 결승에 만나서 리버풀이 우승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2시즌 만에 다시 한번 잉글랜드세가 조금 강한 흐름을 좀 가져오면서 4강전에 두 팀이나 출전시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건 그렇다고 해서 결승에 꼭 잉글랜드 팀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이 매치업을 이렇게 누가 이렇게 짜라고 해도 짜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한 팀들끼리 일단 좀 만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흐름들이 아주 좋은 팀들이 또 만났기 때문에 야 이건 사실 쉽게 예측하기 좀 어려워요. 일단 파리하고 맨시티를 놓고 보면 두 팀 다 챔피언스리그의 우승 경험은 없습니다. 파리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준우승이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팀의 최고 성적이고요.
다시 한번 지금 4강이 올라온 거고, 맨시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시즌 만에 4강인데 이 자체가 역대 최고 성적과 타이입니다. 선수도 파리, 은바페, 네이마르, 디마리아 진짜 좋은 선수들 있고요. 뭐 맨시티도 김덕배를 중심으로 해서 균도안이라든지 마레즈라든지 필포든이라든지 너무나 좋은 선수들이 많이 좀 배치되어 있죠. 선수 빨만 놓고 보더라도 진짜 좋은 팀들이고, 감독도 서로 너무 잘 알아요. 파리의 감독이 이제 포체티노 감독인데 전 토트넘 감독 아니겠습니까? 또 시티를 상대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막 톱으로 넣었던지 이래가지고 시티를 잡은 격들도 갖고 있죠. 포체티노 감독이 맨시티를 너무 잘 알아요. 과르디올라 감독도. 또 당연히 반대로 얘기하면 뭐 맨시티와 과르디올라 감독도 포체티노 감독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재미난 승부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진짜 누가 이길까? 여러분들 좀 어떠세요? 네. 파리와 맨시티. 일단 맨시티는 사실 만약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첫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결승 진출이거든요. 파리는 많이 올라가게 되면 2시즌 연속, 이것도 역사상 처음이겠다, 결승 진출 이렇게 되는 거죠. 파리 입장에서도. 사실 선수들도 참 뛰어나고, 저는 이거는 왠지 전술적인 완성도 면에서 살짝 던지는 겁니다. 시티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좀 싶어요. 파리의 디마리아, 은바페, 디마리아는 진짜 뛰어난 선수긴 한데, 이게 포체티노 감독이 시즌 도중에 지휘봉을 잡았기 때문에 얼마큼의 어떤 조직의 완성도, 사실 그 리그앙에서도 약간 덜컹거리는 게 좀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지기도 하고, 지금 또 리그앙에서 선두 싸움도 좀 해야 되고, 반면에 맨시티는 물론 4개 대회 우승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뭐 힘을 어느 정도 좀 해야 되겠지만, 프리미어리그는 뭐 사실상 우승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제가 봐서는 맨시티는 챔스에 가장 힘을 실을 공산이 높아요. 그렇게 놓고 보자면 저는 이 경기는 약간 시티가 정말 살짝 유리하다 정도,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이제 4강 경기에는 레알 마드리드와 첼시인데, 이거는 일단 두 팀 다 우승 경험이 있는 팀들끼리의 경기입니다. 근데 뭐 우승 경험이 같이 있긴 하지만 레알이 이만큼 더 많죠. 레알 마드리드가 역대 챔피언스리그에서 13번이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가장 많이 우승을 차지한 팀이 레알이죠. 그러니까 레알 가리켜서 뭐 챔스 DNA 이런 얘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니겠죠. 또 2016년부터 18년까지 최근 일이잖아요. 챔피언스리그 3연패를 했던 팀이고요. 3년 만에 다시 우승 도전하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정말 뭐 선수 개개인적으로도 우승을 경험했던 선수도 많고, 지단 감독도 그 역사 속에 한가운데 있었던 감독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로 레알이 좀 더 강한 느낌들 이런 거 좀 느끼고 있고요. 첼시는 2012년에 우승했죠. 디마테오 감독 체제에서 우승을 했었고, 9년 만에 다시 우승에 좀 도전하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돼요. 첼시는 사실 그냥 지금의 아주, 이게 축구에서 뭔가 전력을 수치화시킬 수는 없어요. 뭐 이쪽이 85고 이쪽이 뭐 75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선수나 그걸 통한 어떤 경기력이나 뭐 스탯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 팀이 조금 우세하지 않을까,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저는 레알이 살짝 좀 앞서 있는 건 사실이라 봅니다. 뭐 경험치라든지 크카모를 중심으로 한 허리라인도 상당히 좀 강하죠. 근데 이제 첼시는 뭐가 있느냐, 이게 기세라는 게 있어요. 투엘 감독 체제가 된 다음에 정말 어마어마한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 뭐 한 2번 정도 지긴 했지만 투엘 감독 체제에서, 하지만 나머지 경기는 뭐 진 경기 없이 쭉 하고 있는 흐름이고, 백스를 중심으로 한 수비 안정, 그리고 아주 빠르게 공격으로 전환하는 이런 템포, 그다음에 잘 짜여진 어떤 조직력, 이런 거 놓고 봤을 땐 이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기는 사실 이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가능성 있는 그런 경기라고 좀 봐요. 하지만 만약에 이 경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 어디가 좀 높냐라고 한다면 그래도 레알이 살짝 좀 있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사실 이거는 어떤 팀들이 결승에 올라가도 그림과 이야기는 상당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첼시와 맨시티가 올라가게 된다면 또 한 번의 프리미어리그 팀들 간의 결승이 되는 거고요. 첼시와 만약에 파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이거는 투엘 더비가 되는 거죠. 투엘이 파리 이끌다가 넘어왔으니까. 레알이 올라가게 되면 레알이 올라가서 맨시티랑 만나게 된다. 이러면 지난 시즌
이 두 팀이 16강에서 만났었거든요. 리턴 매치가 되는 거고요. 레알하고 만약에 파리가 만난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음바페가 홀란드는 뭐 돌문이긴 하지만 이렇게 묶여가지고 지금 레알하고 상당히 연결이 많이 되어 있고 어느 팀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적설들이 나오는 상태에서 이것도 역시 지단 감독이 이제 프랑스 또 출신이기 때문에 또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여러 가지로 누가 올라가고 어떻게 매치업이 되더라도 결승전 자체도 진짜 스토리가 많은 게 될 것이다. 뭐 이제 4강전은 이번 달 1차전은 27일과 28일, 2차전은 다음 달 5일과 4일 이렇게 펼쳐지게 되고요. 결승전은 5월 29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리게 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냥 살짝만 전망한 겁니다. 아주 살짝이요. 전망이라기보다는 그냥 슬쩍 고민을 푼 거니까요. 너무 개의치 마시고 여러분들 자유롭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한 겁니다. 네.